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사당 체제, 보수당의 분당, 새누리당의 이제 사실상의 분당이죠. 그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4부에서는 이겁니다. 특검이 왔다. 자, 오늘 현판식을 했는데 수사는 이미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근데 워낙 이제 광속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70일 한 달 연장 가능하니까 혹 연장되면 100일. 자, 그런데 오전에 현판 걸자마자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들 속보 듣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자, 뭐 하는 건가요?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특수본도, 검찰 특수본도 의외로 참 잘했다. 나중에는 그런 박수도 받지 않았습니까? 공소장 나왔을 땐 11월 20일에 그랬죠.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로 치면 1과부터 12과까지 있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한 1과부터 10과까지는 또다시 갈 필요 없고요. 네네. 특수본이 시간이 없었거나 소환에 불응했거나 그래서 참 의욕은 앞섰지만 못했던 부분만 네. 집중적으로 즉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당연히 특검한테도 필요하겠죠. 네. 특검 역시 시간이 많은 건 아니고. 시간과 자원의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게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삼성과의 고리인데 국민연금은 일 못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만 지금 오늘 특검까지 압수수색까지 치면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그래요? 건데 그랬죠. 아마 요번에 가서 본 새로운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 삼성 경영승계의 협조 내지는 정부가 뭔가 좀 편의를 봐준 대신에 뭔가 있었느냐만 규명해낸다면 그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성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 씨 소환 이제 체포영장까지 받았다는데 사실 법적으로 정유라 씨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개는 자기 엄마 선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들인데 넓은 의미의 직권남용이거나 아마 공무를 집행하는 방해는 흔적은 있겠죠. 다만 데려옴으로써 정서적 측면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의외로 또 진술을 받아낼 수도 있는 점도 있겠죠. 진술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참고인이든 양쪽에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를 당연히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정유라 씨 얘기 나왔으니까요.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미 영장에 청구하고 발부받았다는 얘기일 텐데 업무방해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유라 씨 나이는 젊지만 이경재 변호사 아직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비난도 받았는데 범죄 혐의는 어떻게 보세요? 업무방해라는 게 이제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업무방해다. 이대도 지금 수사 의뢰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독일과 사법공조가 워낙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조 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미 또 거기서도 자금 추적 관련된 자금 세탁 관련된 수사를 이미 일정하게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재 파악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정유라 씨가 조만간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오늘 검찰이 10군데 정도 현판식을 할 때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역시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 최순실 씨가 뭔가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측에 이른바 거액을 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거든요. 이게 이제 합병되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이른바 컨설팅 계약 220억 삼성과 최순실 씨 간에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건너간 돈은 80억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대가성이 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제3자 뇌물공여 부분이 인정이 되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도 지금 공범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연결된 이 고리가 제3자 뇌물공여로 한묶음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에서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제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여기에 첫 번째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의지를 특검이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최순실 씨나 박 대통령의 운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삼성 관련해서 좀 난감한 것이요. 예. 오늘 특검에서 이제 최순실 정유라가 독일에서 사용한 지출 내역서를 이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강아지 패드, 강아지 펜스, 햄버거, 뭐 아기 침대, 그러니까 일상 생활용품이죠. 예. 이거 이제 큰 돈도 아니에요. 이 내역을 다 운영비로 집어넣어서 삼성이 사후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스포츠 선수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봐서 그건 왜 이런 겁니까? 운동선수의 운동 관련 지원이 아니고 생활비 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비잖아요. 뭐 어찌 보면 그 모친이 되는 최순실 씨와 또 그 이제 자녀가 되는 아이까지 강아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키웠다면서요. 이건 생활비를 대준 거죠. 물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특정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생계 보조까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아이고 그 돈 용처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민망할 정도고 네네. 저는 삼성이 두 가지로 좀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대가성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220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게 입증이 된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뇌물죄니까 뇌물이고요. 뇌물 공여자도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삼성 측에서 누가 최종적 사인자, 누가 최종 전결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조사장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위증한 것도 여기 걸려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3자 이게 확실히 드러나 버리면 위증이 되죠. 국회 위증 이거를 위증죄로 고발하면은 이건 벌금이나 이런 거 없이 징역 1년 이상이거든요. 실형을 살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제3자 뇌물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칩시다. 근데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건 220억이고 80억 정도만 건너간 상태에서 이 사단이 나서 140억은 안 갔지만 네. 어쨌거나 220억짜리 프로젝트가 삼성 누군가의 결제에 의해서 계획 세워지고 돈의 일부가 보내졌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한 100억 또는 200억 정도는 최종적인 오너라고 알려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부자한테 보고 안 하고도 어느 선에서는 쓸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용 씨가 끝까지 나는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삼성은 그렇게 허술한가 또는 밑에 주어진 재량폭이 크단 말인가? 저는 그래서 위증 아니면 제3자 뇌물죄 이 둘 중 양날을 칼해서 삼성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지금 이 소극장님 기업 전문이시니까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부회장의 이제 위증 얘기 가능성을 얘기하시니까 1차 청문회 때 제가 주목해서 본 게 아까 핵심 내용이 국민연금공단이 10%의 그 대주주로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데 수천억의 손해를 감수하고 동의를 해줌으로써 네.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무엇을 얻었는가인데 네. 그 질문을 청문회 국조위원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서는 잘못 알고 계시다. 나 개인은 이득을 얻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득 얻은 게 없나요? 승계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떤 그 승계구도에 유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판을 만든 게 아니고 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 됐죠. 결과적으로. 네.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삼성 쪽에서 뭘 이렇게 움직이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불법적인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청문회에서 한 것이고 그건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네. 부분들이죠. 근데 이번에 본다면 오늘 그 보도가 있고 나서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죠. 저는 네. 아침에 중앙일보를 제가 딱 보고 나서 야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구나. 아하. 중앙일보와 삼성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사돈관계고 이런저런 관계인데 참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삼성이 오후 들어서 강하게 그걸 부인하는 또 자료를 냈어요. 네네. 삼성이 마치 삼성이 모든 생활비를 최순실 씨한테 지원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네. 그 코어 스포츠가 삼성에 제출한 결산 보고에서는 무슨 강아지 패드 커피값 이런 거 했다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네, 그래서 보도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강력한 반박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삼성이 그 1, 2억도 아니고 그 수십억의 거액을 최순실 씨 측에 그렇게 지원을 했다. 그리고 또 그 계약을 맺은 시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단순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하는 것이고 저는 특검팀에서 이것을 첫 번째로 일단 타겟팅을 해서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네. 이미 특검에서 검찰 수사자료나 뭐 다 이미 좀 훑어보고 또 관련 임원들 이미 소환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소환해서 비공개로. 뭐 조사도 일부 좀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주요한 골이다라고 보고 지금 이번에 딱 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성과를 특검팀이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출국금지가 돼 있지만 그 밑에 예를 들면 장충기 미래전략실 네. 그 사장급 차장이죠. 그 장충기 차장, 박상진 삼성물산 사장 이런 쪽 이재용 부회장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네. 어쨌건 그 밑에 선까지는 피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삼성은 이제 해명을 강하게 반박자를 냈다라고 하시는데 대개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은 뭐 정유라라는 특정인이 아니고 유망 승마 선수 한 6명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그렇죠.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6명 중에 5명은 현재 없는 거죠. 그렇죠. 정유라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우리가 뭐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나왔습니다만 박태환 선수 이번에 뭐 김종 전 차관에게 고생을 좀 한 걸로 보도됐고 김연아 선수 김종 전 차관이 또 나는 싫어한다 뭐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해서 사과도 했는데 지금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이 한 뭐 이 지금 2018년 12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에요. 도쿄 올림픽 이제 네, 끝나는 해까지인데 네. 한 2,300억 이렇게 지원한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없었죠.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이 승마팀 자체를 없앴지 않습니까? 네네. 없앴는데 승마협회장을 맡은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승마 진흥을 위해서 이 정도 거액을 쓴다. 또 일부는 어쨌건 최순실 씨 거의 개인을 지원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30억 남짓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러한 이 단순한 스포츠 진흥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네. 게 상식이죠. 그래요.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위원님. 그 윤석열 수사팀장이 최근에 정두원 전 의원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장시간 만났다고 하는데 주로 최태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거는 지금 이 특검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지금 수사 참고인이건 자료인이건 부른 거 아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거든요. 재산 형성 과정 좀 들여다 봤을 것 같고요. 최태민 일가에. 예. 왜냐하면 2007년 이명박 캠프의 대박근혜 저격수가 정두원. 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네. 박근혜 캠프의 대이명박 뭐 마크맨 뭐 이라고 한 사람은 김재원 정도 되니까 네네. 좀 일부 파악은 했겠죠. 그렇지만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상당히 정련되고 쇠련된 크로스 체크를 한 정보까지를 정두원 의원이 정말 접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귀하들은 어떤 의문점과 무엇을 수집했느냐를 탐문했을 수 있고요. 아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태민 목사 최순실 그 부녀와 대통령이 40년 가까이 지금 처음부터 이 사건 처음 발발해서부터 지금까지도 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약점을 잡혔나 아니면 홀렸나 아니면 서로 뭔가 인간적인 끈덕진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시쳇말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된 건가 아무튼 궁금하니까 네. 도대체 그 40년 이년의 히스토리를 귀하들은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들어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후반보다는 차라리 재산 형성 과정 그다음에 2007년에 그래요. 1차 한번 이게 갈등의 문제로 떠올랐을 때 어떤 내막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네. 자세히 알아보는 그렇지만 법적으로 정두원 씨가 무슨 대상은 아닌 것 그 같습니다. 관계가요, 뭐 그냥 전원이긴 하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원은 시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한탄을 했다고 했고요. 대통령은 시녀라 네. 그러고 최순실 씨가 전화한 거 보면 또 시녀도 아니고 운전기사의 전원은 최순실 씨는 공주인 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 그러고요. 증언했었죠. 한데. 오늘 나온 윤석열 수사팀장이 정두원 전 의원을 만났다. 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속에 이 최순실 씨가 뭐 형을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최순실 일가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해서 네. 일정하게 재산을 좀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 여론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뭐
형 몇 년 살고 나와서 그 수백억 재산 갖고 그대로 또 이른바 갑질해가면서 사는 이런 것은 정말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다면 국세청도 이미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아마 윤석열 팀장이 정도원 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좀 정보 수집 차원에서 만난 것 같고요. 전에 제가 정도원 전 의원으로부터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수사팀장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얘기를 저는 정도원 전 의원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안타깝습니다. 어떤 실마리가 나오는.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갔어요. 단답으로 그냥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내일 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나옵니까? 청문회? 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나오실 거로 보면. 그러면은 소 국장님. 네. 만약 국조특위위원이시면 이 질문은 꼭 하겠다. 뭐 물어보시겠어요? 결국 핵심이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입김으로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못 취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겠죠. 네. 자, 그럼 이 위원님도 뭐 하나 꼭 우병우 이 전 민정수석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꼭 묻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민정수석이 더군다나 일 잘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이 몰랐다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해 보시오. 그러겠습니다. 몰랐다는 걸 입증하라. 괜찮은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몰랐다 이렇게 답하지 못하겠네요. 이거 했어 그럼 다 안 했다고 할 거니까. 네. 그러면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 보시라.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러면 아마 알았다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할까. 두 분이 지금 모의 청문회를 한번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많은 얘기들 다뤄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마 많은 또 새로운 이슈가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 사태 다뤄봤고 내일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쏟아져 나오겠고 특검은 또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겠죠. 자, 또 새로운 뉴스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사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은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이게 흥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응?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김지훈,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